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주도 섹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감지해내야지 증시에서 소외당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 인상기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기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외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소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차이나 상하이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락다운을 한답니다. 코비드 케이스가 surge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케이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지금 코로나 상태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이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받는다.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채권 금리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뭐죠?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뭐죠?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요? 채권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채권이 팔리고 있으니까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겠죠.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주식시장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N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N도 안전자산의 하나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N이. 오일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무슨 우려가 있냐. 중국이 코비드 19으로 락다운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석유를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중국이 수요가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뭐 장기적인 거겠죠. 크렘린궁이면 러시아죠. 러시아가 바이든 코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리무벌이라고 하네요. 축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2년 최고가까지 근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다라고 했던 내용인데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쓰레기 정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입니다. 유류세 추가이나 딜레마, 불붙은 경유값이 화들짝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름값 2,000원 넘었죠. 넘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지. 서울 경기 지역은 전부 다 2,000원일 거예요, 거의. 지금 현행 유류세가 20%입니다, 여러분. 유류에 대한 세금이 20%입니다. 인하율. 인하율을 30%로 더 할인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246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보자. 20%일 때, 30%일 때 246원 해준다는 거니까 2,000원이 기름값이라 치면 세금이 얼마죠? 계산해 보자. 그러면 X의 0.3은 246이고 X의 0.2가 Y라고 하면 Y는 164원. 20%일 때 164원쯤 하네요. 암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20%일 때 164원이니까 30%가 되면 246원. 그러면 10%당 82원이 떨어지네요. 그러면 100%로 하면 820원이 세금이다. 그러면 1180원이 기름값이네요. 즉 2,000원이랑 기름값이라고 하면 세금이 820원이다라는 거네요. 비쌉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더 이상 뭔가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 기름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상황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수요가 올라가면 또 탄력받을 수 있겠죠. 기름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오를 수는 있겠다. 하와이가 마스크 의무를 없앤다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여행 가능이다. 진짜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리오프닝 주 잘 봐야 됩니다. 리오프닝 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우려 커지는데 4월은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잘 봐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타격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주가 교묘합니다. 구조적 성장주라고 또 예, 이런 형용사를 달아버리죠.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대표적으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성장주 좋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사의 목적은 얘들이 아닌 다른 성장주를 부각시키고 싶은 걸 겁니다. 근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성장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성장주를 극혐하는 워렌 버핏이도 지금 애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좀 정리는 했지만 그만큼 애플을 성장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 웰스토리 동시 압수수색. 지금 삼성그룹에 좀 악재가 꼈죠. 근데 증시에 영향을 좀 미미할 것 같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걸로 많이 흔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세주인 찾기 나선 쌍용차, 소송전 예고한 에디슨, 난리 났죠 이거. 에디슨이랑 한 종목 더 있죠. 뭐였더라? 아무튼 그 두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대금을 준비 못했다는데 좀 그렇죠.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뭐 안정적이고요. 여기서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급등은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갭상승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갭상승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갭상승을 못하면 요 저항선에서 싸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속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갭상승 해주면 좋지만 그럴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상승세를 기대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닥 형성이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발생하면 다시 또 바닥을 틀어야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하락하더라도 여기 삼중 바닥, 큰 삼중 바닥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바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모든 종목에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지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인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상승합니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지금 횡보가 꽤 길어지고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 이상 악재가 안 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세를 기대해 봄직하다. 저항선을 돌파하는 걸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오르냐? 그렇진 않을 거란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들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쉬어가는 중이죠. 코로나와 코로나 회복기를 주도했던 반도체, 친환경차, 회운업 이런 것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계속 목매고 있으면 후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증시가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하락이었어요. 코스닥 자체가 0.81%, 1% 가까이 하락했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크게 하락한 거예요. 거기다 반등도 못 해주고 끝났죠. 그러면 지금 증시가 난리났나? 라고 하지만 내실을 보면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이었으니까 뭐 비등비등하죠. 좋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하락이면 우르르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 관련주, 4차 산업혁명 등에는 리오프닝도 포함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뭐 로봇주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들어갔던 로봇주가 굉장히 좋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현재 시장 상승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막 상한가 가고 있는 테마주는 제외입니다. 테마주. 철강, 가스, 정치 테마 이런 거는 단기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한가를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요런 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하면 또 조정을 보이겠죠. 그때 되면 또 다른 종목이 키 맞추기 들어가고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모든 종목이 해피하게 올라가는 코로나 회복기는 잊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잊어야 된다. 레드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 잠깐 리뷰해 볼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DNA라고 했습니다. 3년간 20조 원 이상 투자한다. 뭐 20조가 정말 대단한 금액은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 하지만 이 정부의 방향을 기업들이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같이 따라갈 거다. 정부도 또 뭐 맨땅에 헤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추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산업에 대한 변화 추세가 이렇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법을 시행한다. 데이터 산업법. 이 마이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자율주행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개방하겠다. 신규적으로 추가 개방하겠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개방되면 관련 엔젤 기업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쓰는데 규제가 좀 완화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적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비스 쪽이면 어플리케이션, 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죠. 네트워크 쪽입니다. 네트워크. 5G 특화망 서비스 초기 시장 창출입니다.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또 제가 5G 관련 종목은 그 고점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아, 이건 끝난 것 같다. 10년 뒤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처참합니다. 오이솔루션부터 시작해서 KMW. 절대 장밋빛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야 5G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들 오르나라고 하는데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잘 보세요. 얘들이 얘기하는 건 5G가 인프라가 깔렸으니까 이제 서비스의 초기 시장 창출하는데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제조,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좀 도서 산간 지역에 음령 지역에 인프라를 좀 깔겠다는 건 있어요. 그게 예전처럼 5G 종목의 대상승을 불러올 만한 파이는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뭐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버스 와이파이라고 하면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걔들이 진짜 버스 와이파이, 버스 CCTV 이런 거에 실제 수혜 주냐? 그건 애매합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상승했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장기 테마주 노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좀 트레이딩하는 것도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 AI 플러스 X, 지역 특화 사업, 로봇 사물 인터넷 등 산업 융합 확대, 로봇 얘기 나왔죠. 근데 이 수장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귀담아 듣는다는 게 디테일을 몰라요 이분들은. 디테일은 밑에 실무들이 하는 거죠. 실무들이랑 그 관련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AI 플러스 X가 뭘까요? 저는 인공지능 쪽에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AI 플러스 X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디테일이 발표되면 그때 봐야겠죠. 로봇 사물 인터넷이 인공지능이랑 관계없죠. 차라리 네트워크로 들어갔으면 좋았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랑 사물 인터넷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하는데 주식시장이 오르겠냐고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늘 보여드렸던 나스닥 금리 국채 관계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머릿속에 다 박혀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걸 좀 봤습니다. 재밌는 데이터가 블룸버그에 있더라고요. 금리 인상 전후에 S&P 500의 추이를 봤답니다. 금리 인상 시작 지점이에요. 자, 지금 오름세가 이 파란색부터 볼게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쭉 오르다가 보이나? 쭉 오르다가 금리 인상 직후에 지지부진하죠. 결국엔 나중에 오릅니다. 나중에 오르는데 지지부진한 게 보이죠? 자, 금리 인상 직후에 1년간 주가 상승이 미미했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생하면요. 완만한 금리 인상을 볼까요?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 기울기도 되게 재밌죠.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금리 인상 시작한다고 하면 조정을 좀 보이죠. 이 금리 뭐 이런 조정 보입니다. 금리 인상되고도 조정 보여요. 그러다 딱 올라간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이후에 주식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불패라는 거죠. 월가에 유능한 사람들도 S&P 상승률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이 완만한 금리 인상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정의한 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건 무언가 이상한 상황이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무언가 이상한 꼬여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완만한 금리 인상은 이제 슬슬 올려볼까라고 테이퍼링인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그래서 이 직후에 그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았겠죠.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올랐다. 예. 지금 보시면 완만한 금리 인상은 정말 소프트 랜딩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주식의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의 이슈보다는 인상에 대한 속도가 중요하더라. 셀트리온 삼성 SDS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며칠 뒤에 보자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블록딜이 발생했는데 이 블록딜이 발생했는 거는 아마 공매도 상환을 썼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죠. 자, 블록딜이 발생하고 바로 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등입니다. 그 공매도 잔고가 확 줄었다. 블록딜을 받고 공매도 상환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블록딜을 받은 주체가 블록딜 받은 주체가 이때 공매도를 많이 했고 그 공매도 한 거를 바로 상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보여지네요. 공매도도 많이 했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상환했네요. 약간 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이 주체도.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이 가격에 공매도 상환하지 않았겠죠. 뭐 무위험 수익을 가져가긴 했지만 STS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블록딜 이후에 또 공매도 그 전에 많이 했던 거를 다 상환해 버렸죠. 이게 진짜 시장이 더럽다는 겁니다. 이 블록딜을 할 거 알고 있는 주체들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블록딜 하는 애들이 그 딜하면서 협상할 때 자기들도 알겠죠. 자기들이 블록딜 그 사갈 거. 그러면 그 전에 공매도를 막 치겠죠. 그래서 전 블록딜 이게 나쁘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나쁜 거예요. 블록딜 자체가 나쁜 겁니다. 블록딜이 하루 만에 협의가 안 될 거니까 분명히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최대 한 달 정도 협의한다고 칠게요. 한 달 전부터 블록딜 할 마음을 먹은 애들은 공매도를 미친 듯이 하면 되겠죠. 어차피 자기가 블록딜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서 블록딜 관련된 막 찌라시 뿌려가지고 주가 하락을 유도한 다음 하겠죠. 아무튼 진짜 못됐습니다. 당분간 최소 행보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이 뭐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바닥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책주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렸지만 그 상세한 정책을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코로나로 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시간이 오히려 많이